정 의원님 박수로.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명박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5살 때 야당 총재였던 국회의원 김대중 비서로 시작을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대통령이 되셨고 저를 청와대로 불러서 제1부속실장. 그래서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 네. 김대중 대통령 수행을 해서 네. 평양을 가는 경험을 하게 됐죠. 제1부속실장을 시킬 정도면은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시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 김한정을 나이 불문, 실력 불문, 김대중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는 거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DJ DJ계 재선 의원이에요. 예, 그때 매료돼서 횟수로 15년을 비서 생활을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젊음을 다. 대통령 때는 1부속실장을 하고 퇴임할 때 또 제가 모시고 나와서 동교동 사저에서 이제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아, 정말 그 산 증인을 모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박지원 장관이랑 김한정 의원님이랑 누굴 더 좋아하셨어요? 당연히 저를 좋아하죠. 네? 당연히 저를 좋아하죠. 너무 곤란해. 어떤 면에서 근데 좋아한다고 중요한 일을 다 맡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니, 박지원 장관님은 만나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만 인터뷰를 해보면 유머도 있고, 네, 좀 재밌으시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장 이제 곧 쫓겨나니까 이거 부르세요. 오시라고 하면은 저보다는 100배 많은 이제야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막 나올 거예요. 박지원 원장 쫓겨나나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근데 아니, 아무튼. 전에 기록 필름 보셨고 의원님께서 직접 보셨는데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22년 전이고. 저도 아까 북한 방송에 나온 제 모습은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예, 오늘 처음 봤어요. 예, 오늘 와, 진짜. 비행기를 1시간 타고 갔는데 사실 1시간 안 걸리는데 휴전선을 우회해야 되니까 서해 상공으로 디귿자로 꺾어서 들어가요. 아이고. 그래서 1시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에 나올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그럼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확정도 안 지어졌어요. 오. 공항 트랩에 딱 내리는데 국방위원장이 출영했다. 보고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야 안도를 했습니다. 야, 잘 될 것 같다. 인파들이 막 울면서 만세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럼요. 뭐 만세하고 근데 우는 분도 계셨고. 아이고, 아이고. 의원님도 우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장군님 감격스럽죠. 뭉클하죠. 우리 동포를 쪽에서 만났는데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응원하고 있다. 막 동원된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 열렬함에서 뭔가 간절함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어쨌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트랙에서 내리자마자 뭐 이렇게 연설을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저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출영을 예상을 못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도착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준비해 나간 거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의장대 서열하고 자동차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납치 아닙니까 이러면? 그거 못 따라가는 거죠. 정신을 차리셨다. 경호팀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위원장이 차 안에서 55분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북에 오는데 대통령님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운데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쪼크를 날렸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속이 다 시원하네. 아니야? 초대소에 도착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취재진이 다 이제 네. 대기하고 있어요. 네. 이제 카메라가 돌아온 속에서 영접 멘트로 네. 무섭고 어려운 길을 용감하게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럼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차 안에 그래서 막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둘이서 그 안에서 뭔가 밀담을 한 거 아니냐. 그래.
다 궁금해하고 언론도 막 그런 취재를 원해서 여쭤봤어요. 한영 인파 서로 이거 하느라고 대화도 못했대. 대화도 못했대. 처음 만나서 옆자리에 타고 있는데 가져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네요. 예, 예. 다만 뭐 신변 뭐 위협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신변을 걱정한 것은 도리어 북쪽이었어요. 그렇죠. 만일 문제라도라고 사고가 나면 우기컨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전 실무 접촉을 하잖아요. 제일 문제가 경원 총기 휴대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제 북에서 최고 존엄 앞에서 우리 상대방이 총을 휴대하고 경호원들이 들어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경호실 입장에서는 또 무장 해제는 왼주먹 가지고 무슨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지나고 가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갔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보 태세나 국방 태세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러나 전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앞으로 그런 해프닝 내지는 당혹스러운 장면들은 앞으로 폰을 들으냐고 대화 시간이 없었네. 진짜네. 예. 어떻게 의원님 본인은 가는 거 무섭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북에 가는 건데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걱정도 많았을 것 같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데 합의가 제대로 안 돼서 성과 없이 돌아왔을 때 받을 그 정치적 부담 그게 더 컸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 아내가요 좀 매정한 데가 있어요. 남편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요.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래? 가서 성과 없이 왔을 때 어쩌려고 성과 없이 그러냐. 상당히 도박의 성이 있는 거죠.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아니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렇게 그 걱정을 무색할 만큼 웃으시면서 이렇게 악수를 했었잖아요. 그때 한 50여 명 다는 못하고. 근데 악수를 하게 된 거예요. 예. 환송 오찬이에요. 마지막 행사예요. 네. 그 다음에는 바로 공항으로 이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한턱 내겠다고 한 거죠. 그다음에 곤발바닥 요리도 나오고, 예, 백두산 구렁이 술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진짜 나왔구나. 그래서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우리 공식 수행원들 수고했다고 입구에 서서 이제 우리식으로 박수를 했는데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북쪽에서는 그런 관례가 없다는 걸 미처 몰랐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겠지만 김정일 국방장도 조금 어색해하는 몸에 익숙하지 않은 어전이니까. 아, 저는 다 학사. 예.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우리식으로 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김정일 손이 일반 사람보다 좀 두껍다는데. 숨에서 곤발바닥. 예, 곰하고 합선. 진짜 그래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고개를 많이 숙이고 악수해서 뭐 제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티 자료로.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지. 근데 참 운이 좋았거든요. 이 특사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체결을 했습니까? 협상을? 안 됐죠. 싱가포르 비밀 접촉은요 사실상 성과가 없었어요. 서로 탐색전이었어요. 송호경이 처음에 와서 심리전을 하는데 저는 박지원 장관께 나중에 들었죠. 햇볕 정책부터 시비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햇볕 용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이소부와 따뜻한 바람을 쬐서 옷을 벗기겠다는데 우리 공화국을 녹여버리겠다는 소리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나만이 태양이냐? 예. 우리 주성님이 태양인데. 예. 우리가 도와준 거죠. 그래서 박지원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살상 전했어요. 왜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 네.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전달했더니 송호경 그분이 박지원 선생 이야기가 김대중 선생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고하겠다. 그거까지가 이제 첫 접촉이었어요. 아니, 그럼 지도자들 리더십 결단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판단에 그래? 우리도 안 해. 해버리면 이건 깨졌을 거예요. 정상회담.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송호경을 만나거나 박지원한테 세 가지를 주문했어요. 사전 접촉에서. 반드시 북한의 초청으로
우리가 간다는 걸 명시해라. 두 번째로 가면은 김정일과 정상회담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라. 네. 세 번째로 답방 요구해라. 우리가 가면은 당신들도 온다는 조건에서 내가 가겠다. 와, 대단하시다. 김대중 대통령도 세게 나간 거예요, 사실. 대단하시다. 참으로서의 박쥐는 성사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멋있어. 아니 만나야 그렇지, 결혼을 만나야 하려면 연애부터 해야 되잖아요. 연애를 하려면 우선 맞선을 보든지 데이트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깨질 수도 있는 속에서 실무하는 협상하는 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네. 내일로 예정됐던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북한의 요청에 의해 연기된 것인데 이게 뭐 하는 아니 거야? 무슨 애들 장난이야 뭐야. 주체였던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불안해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떡하겠어요. 대통령은 산재수전 다 겪으신 분이죠. 아니, 그렇지. 감옥도 갔다 오고 사형 선고도 받고도 살아난 분인데 하루도 뭐 그 얘기하게 참모들한테 우리가 50년을 기다렸는 일인데 하루 못 기다리겠냐. 야, 근데 우리는 빨리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냐. 무슨 일이고. 북의 공식적인 설명은 뭡니까? 비밀 밑에 라인은 순환공항에 아스팔트가 아직 덜 말랐다. 얘들 덜 말랐다. 얘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까지 될 일이 아닌데 그건. 애매한 북쪽의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라는 걸 우리가 감을 잡았죠. 와, 이건 최고다. 우리가 도착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해명을 했어요. 좀 변명 같은 해명을 했는데 인민들을 동원하는데 경호상의 문제가 생겨서 코스를 알려줘야 나와서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1호 동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일 날 밤에 평양 이민들한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대통령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호사고가 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남하게 출발했잖아요. 뭐 일정도 바뀌고. 근데 공항에 서프라이즈 환영도 받고 열렬한 환영소에서 우리는 또 들떠 있었는데 그 다음날도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마주 딱 앉았을 때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뭐 식사는 잘했습니까? 내년에 아침 오전 회담이 좀 너무 늦어나니까 좀 급하게 짜증이 그 국수가 원래 맛없습니다. 카메라가 나가고 이제 본격 회담이 시작되는데 문색이 카메라 안 나. 나가. 섭섭합니다. 어떻게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 형사가 있는데 정상회담 역사적 상봉을 축하한다고 대한민국 국회하고 인공기를 같이 걸었는데 그거를 국가범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남조선 검찰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 성대한 걸 하는데 어떻게 남조선을 저럴 수가 있냐. 뒤통수 때렸다는 식으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당황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알아보겠다고. 진짜 윗사람들 이 싸움에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랫사람은 진짜 새우 터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색한 속에서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또 엄숙하고 또 모범생 아닙니까? 준비해온 회담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방안, 경제 협력 방안, 또 우리 이산가족 문제, 그러니까 교류 협력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그 사실 다시 설명을 했어요. 30분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먹구름이 끼고 이러다가 뭐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어요. 이제 전반전을 하고 후반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분위기를 듣고 미리 생각해 놨던 게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데뷔한 건 아니지만 그 전날 순환공항에 굉장한 환영 행사가 있었고 국제적으로 보도됐고 우리 대한민국 신문들도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그거를 다 올려보내라고 했어요. 평양으로. 그래서 그 날짜 조간신문을 아침에 외교행랑에 실어가지고 외교인가.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딱 회담장 요 밖에 이제 테이블에다가 그걸 다 한국 신문을 다 깔아놨어요. 보시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당시 몇몇 신문들은 아예 제목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자던 사진만 전면으로. 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진을 모든 신문에서 일면톱으로 그게 나온 걸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아하. 그 신문을 같이 보면서 내 평생 신문에 제목도 없이 사진만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쪽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 이거 가지고 그런 생각도 이제 넌지시 비친 거죠. 김정일도 그러더니 옆에 이제 국방위원장 이제 부속실장 격인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 신문 좀 챙기라고. 마음 풀렸어. 아니 의외로 신문 하나에. 애기네. 내가 그 우리가 계속 움찔움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그것만 가지고 뭐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저는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이 정상회담의 고비 그런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다 잘 넘어갔다 이게. 북한 신문도 보셨어요? 북한 신문에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막 크게 나왔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에 제가 본 걸로 기억나는데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그 당시면 제 기억에는 컬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크지는 않았는데 일면에 나긴 나는데 우리 대통령은 딱 옆 사이즈 각도가 좀 서로 대조적이죠. 예. 왜? 우리 대통령은 자칫 보면은 정면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군지 정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14일 북남 공동선언에 서명하셨습니다.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으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먼저. 아유, 뽕을. 저렇게 껴안는 사진 전 세계에 정말 언론을 맞아요. 뜨겁게 달궈놨습니다. 시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순환 방문 깜짝 방문으로 시작했다면 네. 마무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끌어안는 고용으로 마무리된 셈이죠. 그러네. 사실 그때 공항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귀국하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잘 됐고 오늘 한송 오찬 분위기도 좋았고 하니 대통령께서 공항에서 연장자시니까 먼저 이렇게 포옹하시면 좋겠습니다. 북도 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셨어요. 그 제안을 하시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쪽 문화하고도 맞지도 않고 본인은 성격과도 안 맞고. 예, 연장자잖아요, 또 김 대통령.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김 대통령은 좀 도덕적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 대통령은 북이 뭘 원하는 걸 읽었죠, 이미. 읽고 있고 진짜 도와주려고 했어요. 헤어지기가 아쉬운 듯 양측은 박지원 장관의 제의에 따라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힘차게 합창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전혀 시나리오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사실 제가 박지원 장관님한테 옆구리 찔렀어요. 옆구리 찔렀어요? 막 건배만 하지 말고 분위기 좋으니까 노래 한번 띄우자. 그래서 우리의 소원 통일 한번 하자고. 너 나와서 바로 그거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문화부 장관으로서 문화적인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부 장관으로서 문화적인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말은 재밌다.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탁 마이크 잡고 최진이 가수의 우리는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안 되잖아, 거기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렇잖아. 너무 쉽게 헤어진 거야. 이제 만난 거야. 뒤로 네. 자빠졌죠. 근데 과연 그런 북한의 훈장을 주름주름 단 장군들, 그중에 최고 장군 국방위원장 앉아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좀 엄숙하신 분이잖아요. 거기서 최진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센스 있다. 누구? 저는 대한민국에서 박지원밖에 없고 대한민국에서 박지원밖에 없고. 맞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남북 간 처음 정상회 만나가지고 나 나이 차도 있고 당시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그 속에서 저런 분위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한일 정상회담에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한미 정상회담 가능합니까? 구석을 안 되잖아요. 이게 뭘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대통령은 정말 외교 대통령이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가슴 졸이는 후보자로 들어와 당선자로 나서는 일산 자택현관. 경제 일변도의 정책, 민주주의를 소홀히 하던 정책이 이제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똑같이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바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제 투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 지도자니까 외국에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빌 게이츠, 마이클 잭슨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특유의 복장으로 화려하게 나타난 마이클 잭슨. 그 옆에는 근엄한 표정의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가 앉았습니다. 나가노에서 곧바로 온 사마란치 IOC 위원장과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등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세계의 친객 2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김대중 대통령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김 대통령의 절친한 외국 친구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전략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북도 그걸 원하지만 북이 그동안에 관행도 있고 관성도 있고 북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도 있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얘기에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한 거예요. 내가 가서 대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김정일은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한다. 미국 쪽은 리얼리 이거겠죠. 근데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를 내자. 왜냐하면 클린턴 대통령의 말기였습니다. 임기 말년이고 클린턴 대통령은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루인스키 사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말기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선해서 북한의 2인자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차수, 인민국 차수예요. 워싱턴에서 백악관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경례를 붙이고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클린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거예요. 2003년에는 정상회담 마크에 모종의 딜이 있었다라는 논란이 일기됐었습니다. 김정일이 정상회담 빌미로 15억 불이라는 현금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예, 명백한 사실이고.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죠.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대가로 현금을 쏴준다? 이거 현행법 위반입니다.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정부가 아닌 현대그룹에서 4억 5천만 불을 지급하는 걸로 체결이 되었죠. 가난한 북한에 사실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서 그런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정부 예산을 가지고 북한한테 그 생색을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는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했고 실제적으로 돈을 개성공단에서 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통신,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하는 일들을 정부 대 정부, 당국 대 당국으로 보정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쪽 논리는 30년 독점 사업권을 받았는데 싸게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북한이 성금을 요구하니
그건 결국 또 투자 선입금증으로 사업부를 줬다는 주장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옳고 그러다라는 측면보다 비즈니스로도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그 돈이 낭비였고 부도덕한 돈이었나. 정상회담을 하고 서울로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는 남북 정상 공동선언은 매듭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만 닦아놓고 뒤에 오실 분들이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래서 6.15 공동선언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정신은. 우리를 위해서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북한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